현재 활약 중인 한국인 선수들 중에 빅리그 우승에 가장 가까운 건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챔스에 진출했고 결코 약팀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핵심이었던 나폴리 역대 득점 순위 2위에 로렌조 인시네가 토론토로 떠나고 세리에의 최고 센터백이었던 칼리드 쿨리발리도 첼시로 떠나면서 나폴리의 전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 선수들이 있을 때도 리그 3위에 그쳤고 1990년 이후 우승을 한 번도 못했죠. 직전 10시즌 동안 리그 준우승 4번, 리그 3위를 3번 한 게 다입니다. AC 밀란의 레전드 센터백 코스타 쿠르타가 김민재를 극찬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김민재를 영입하는 바람에 나폴리의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나폴리를 걱정했었다고 한 말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유럽 빅리그 팀들의 입장에서 당시 김민재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동양인 센터백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김민재에 대해 조금만 알아봤다면 다른 평가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는 팀을 옮길 때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2019년에 전북에서 중국으로 갈 때도 엄청난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규정을 보면 외국인 선수를 4명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출전은 3명까지 밖에 시킬 수 없어서 김민재가 베이징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이미 베이징에는 3명의 외국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고 대표팀 에이스의 스트라이커인 바캄부, 브라질 대표팀 출신의 미드필더 헤나투, 베이징의 주전 공격수인 비에라까지 자칫하면 벤치에도 앉지 못하고 찬밥 신세가 될 위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이적 후 중국 슈퍼컵에서 저 외국인 3인방이 모두 명단에 오르면서 상상만 했던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당시 중국 리그 소속이었던 김영권, 박지수, 장현수 등의 경우 외국인 출전 제한 규정 때문에 경기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자신의 실력으로 쟁쟁한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캄부와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캄부를 아예 밀어내고 계속 선발 라인업에 오른 것입니다. 오히려 약팀을 상대로는 결장하면서 김민재의 컨디션을 유지했다가 강팀을 상대하거나 아시아 챔스에는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는 패턴으로 거의 에이스급의 대우를 받게 됐죠. 중국 진출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출전조차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과 달리 김민재는 베이징에 합류하자마자 중국 신화통신이 선정한 베스트 11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튀르키예로 이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재는 2021년에 중국에서 단 2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은 상태였고 베이징에서 임금 체불까지 하는 등 김민재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돈 문제로 페네르바체로의 이적이 미뤄지면서 팀 훈련에도 뒤늦게 참가하게 됐고 중국 리그에서 2경기, A매치 2경기로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진 상황. 이 정도면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게다가 슈페르리그는 유럽 5대 리그 수준은 아니어도 그 바로 밑에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고 페네르바체 역시 챔스 단골팀의 리그 내에서 유서 깊은 강팀인지라 김민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거라면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걱정도 매우 상식적이죠. 억지로 김민재를 까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선수들을 기준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남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선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실전 감각이 떨어진 상태로도 데뷔 전부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데뷔 전 이후 인터뷰에서 전술 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경기에 투입됐다. 오랜만에 실전을 하는 바람에 경기력도 잘 올라오지 않았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라면서 몸 상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걱정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엄살이라고 하는 듯 곧바로 주간 베스트 멤버로 뽑히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어떤지 다들 잘 아시죠? 철벽이나 괴물 등의 별명을 얻으면서 터키 리그를 다 씹어먹어 버렸습니다. 슈페르리그에 온 첫 시즌 만에 거의 모든 매체가 뽑은 리그 베스트 멤버로 뽑힌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빅리그 이적뿐이죠. 당시 스타드렌과 나폴리는 물론 인테르라는 초강팀도 관심을 보였고 프리미어리그 팀들 역시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도 김민재 이적설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이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김민재는 아직 증명할 게 남았다면서 다이어나 탄간가와 비교해서
한 단계 낮은 선수라고 하기도 했죠. 네, 전 아니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도 김민재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꽤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나폴리행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지 나폴리 팬들 사이에서는 쿨리발리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면서 김민재를 향한 의문이 가득했고요. 아무래도 쿨리발리가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리그 최고의 수비수를 넘어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는 최고의 선택백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것이 현지 팬들과 전문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그만큼 김민재는 매 이적마다 경쟁하는 리그의 수준을 올려가면서 매번 재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전문가와 팬들의 예상을 깨부수면서 나폴리 리그 우승을 이끌고 있죠. 이탈리아의 3대 신문 중 하나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편집장 짜짜로니조차 이탈리아 방송에 출연해서 대놓고 김민재를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칼리도 쿨리발리보다 빠르고 실수도 거의 없다. 물론 스팔리테 감독은 수비를 매우 능숙히 다듬지만 지금까지 본 모습을 생각하면 쿨리발리보다 김민재가 더 낫다. 이미 전반기 수비 평점 1위로 베스트 11에 뽑혔고 감독도 동료들도 레전드들도 김민재를 월드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세리에A도 유럽 5대 리그에 속한 빅리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 최고의 리그는 프리미어리그라는 것도 팩트죠. 거기다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 확실합니다. 현재 26살인 김민재는 이미 나폴리와 계약했던 바이아웃 금액을 현재 몸값이 넘어버리면서 모든 키는 김민재가 쥐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29살 바란이 30만 파운드를 받고 있고 31살 반다이크는 22만 파운드입니다. 토트넘이 아닌 이상 이미 김민재 클래스로는 최소 20만 파운드는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나폴리가 김민재를 잡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선수에게 지불해야 할 연봉이죠. 나폴리에서 연봉 1위는 로사노인데 400만 유로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8만 파운드입니다. B클럽들이 김민재에게 내밀 주급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붙잡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손흥민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주급이 낮은 게 아니라 토트넘이기 때문이라는 거. 손흥민도 B클럽으로 이적했으면 20만 파운드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B클럽에서 뛰는 수비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첼시의 티아고 실바 38살입니다. 실력만 인정받으면 김민재는 10년 가까이를 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민재가 더 강하고 빠른 리그에서도 그리고 맨유 같은 B클럽에서도 주전으로 지금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이죠. 김민재 스피드는 수비수 중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아브라함, 루카쿠, 지루 등 피지컬 좋은 선수들과 붙어도 모두 이겨냈고 이탈리아 내에서만이 아닌 리버풀과 경기하면서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증명해줬습니다. 김민재의 능력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김민재는 튀르키예로 이적할 때부터 영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로 오게 되면 의사소통도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적응도 문제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손흥민처럼 영어로 인터뷰를 하겠네요. 세리에 우승컵도 좋지만 프리미어리그 정복해야죠. 챔피언스리그도. 김민재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김민재 이제 득점력 높이는 데만 훈련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